벌레가 파먹은 나뭇잎 한 장이 정승의 목을 날리다. 오프닝 당신이 본 것은 진짜인가요? 여러분, 요즘 뉴스 믿으시나요? SNS에 떠도는 정보 믿으시나요? 아니면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만 믿으시나요? 조심하세요. 눈으로 본 것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유명인의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영상이었죠. 사람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알고 보니 딥페이크였습니다.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었던 겁니다. 영상도 가짜, 목소리도 가짜. 하지만 너무나 정교해서 전문가도 구분하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2024년의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시대. 하지만 이런 일은 5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조선 중종 14년, 한 남자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름은 조광조. 조선 최고의 개혁가이자 성리학자였습니다. 그를 죽인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나뭇잎 한 장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벌레가 파먹은 나뭇잎. 그 나뭇잎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추초이왕.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하늘이 조광조에게 왕이 되라는 계시를 내렸다고. 이것은 역모라고. 조광조는 사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나뭇잎은 가짜였습니다. 누군가 꿀로 글씨를 쓰고 벌레가 파먹게 만든 조작이었습니다. 조선판 딥페이크였던 겁니다. 디지털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정교한 조작이 가능했을까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500년 전 가짜 뉴스가 어떻게 한 나라를 뒤흔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각오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의심하게 될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부 너무 완벽했던 개혁가. 중종 10년 한양 궁궐. 30살의 젊은 관료가 임금 앞에 섰습니다. 이름은 조광조. 그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 제한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성리학의 이상을 조선에서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 부패 없는 조정, 도덕적인 나라. 중종은 조광조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중종은 형 연산군이 폐위된 후 왕위에 올랐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힘을 빌린 덕분이었죠. 하지만 중종은 불안했습니다. 공신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왕의 권력보다 공신들의 권력이 더 셌습니다. 중종은 공신들을 견제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를 중용했습니다. 조광조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미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개혁, 향약 실시. 조광조는 지방에 향약을 보급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마을을 다스리는 자치제도였죠. 양반들은 반발했습니다. 권력이 약해지니까요. 하지만 조광조는 밀어붙였습니다. 두 번째 개혁, 소격서 혁파. 소격서는 도교의식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조광조는 이것이 허황되다며 폐지했습니다. 무당과 도사들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개혁, 그리고 결정타. 위훈 삭제. 조광조는 중종 반정 공신 중 일부가 공이 없는데도 공신이 되었다며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76명의 공신 중 무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공신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신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목숨 걸고 반정을 성공시켰는데 어린 놈이 감히 공신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지만 조광조는 당당했습니다.
공이 없는데 공신이 된 것은 부정이라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를 지지했습니다. 공신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중종도 불안했습니다. 조광조가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것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광조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조광조는 청렴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광조는 강직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조광조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너무 완벽한 신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광조가 왕보다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조광조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소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2부 완벽한 함정의 설계. 중종 14년 여름 한양 어느 골목. 밤중에 몇몇 남자들이 몰래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신이었습니다. 조광조에게 공신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조광조를 정면으로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광조는 중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조광조가 역모를 꾸민다는 증거를 만들면 어떻겠소?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계시를 만드는 거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나뭇잎에 글자를 새기는 거요. 벌레가 파먹은 것처럼 만들어서. 무슨 글자를? 주초이왕.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소? 벌레가 어떻게 정확하게 글자 모양으로 파먹겠소?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꿀을 쓰는 거요. 꿀? 나뭇잎에 꿀로 글씨를 쓰고 벌레를 풀어놓는 거요. 벌레는 꿀 냄새를 맡고 그 부분만 파먹을 거요.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기발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나뭇잎을 구했습니다. 큰 나뭇잎이 필요했습니다. 글자를 쓸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들은 뽕나무 잎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글씨를 쓸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꿀로 글씨를 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꿀이 번지고 모양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연습했습니다. 수십 장의 나뭇잎을 낭비한 끝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깨끗하게 주초이왕 네 글자를 썼습니다. 이제 벌레를 풀어놓을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누에를 구했습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으니까 완벽했습니다. 나뭇잎을 상자에 넣고 누에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누에들은 꿀이 발린 부분을 집중적으로 먹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나뭇잎을 꺼내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주초이왕 네 글자가 마치 하늘이 새긴 것처럼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벌레가 파먹은 자국이라는 것을 모르면 절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지만 결정하면 되었습니다. 3부 가짜뉴스의 확산. 중종 14년 가을 경복궁 근처 숲.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나뭇잎을 발견했습니다. 벌레가 파먹은 자국이 마치 글자처럼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신기해서 그 나뭇잎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초이왕. 나무꾼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뭔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나무꾼은 그 나뭇잎을 가지고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이 나뭇잎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시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하늘이 조광조에게 왕이 되라는 계시를 내린 거야. 조광조가 영모를 꾸미고 있었구나.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한양 전체로 퍼졌습니다. 저잣거리에서, 주막에서, 양반집에서 모두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궐에도 들어갔습니다. 신하들이 중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경복궁 근처에서 괴이한 나뭇잎이 발견되었습니다. 중종이 물었습니다. 무슨 나뭇잎이냐? 벌레가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파먹었습니다. 중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하가 계속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하늘의 계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광조가 영모를 꾸민다고 수군거립니다. 중종은 그 나뭇잎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중종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늘의 계시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조작일까?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정교한 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중종은 의심하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조광조를 탄핵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공신들이 앞장섰습니다. 조광조가 영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하늘이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당장 조사해야 합니다. 중종은 고민했습니다. 조광조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 조광조를 보호한다면 중종 자신이 영모를 묵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광조를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부 진실을 외친 사람의 최후. 조광조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영모 같은 것 꾸민 적이 없었습니다. 조광조는 신문 과정에서 계속 주장했습니다. 신은 결백합니다. 그 나뭇잎은 누군가 조작한 것입니다.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조광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신문관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경을 의심할 증거는 있어. 바로 저 나뭇잎이요. 조광조는 답답했습니다. 그것은 조작입니다. 누군가 꿀을 발라 벌레가 파먹게 만든 것입니다. 신문관들이 웃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소? 벌레가 어떻게 정확하게 글자 모양으로 파먹겠소? 조광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도 정확히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 조작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너무나 타이밍이 완벽했으니까요. 자신이 공신들과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조광조의 지지자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하늘의 계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중종도 결국 조광조를 포기했습니다. 중종 14년 겨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광조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조광조는 38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죽기 직전 조광조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아실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 조광조가 사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도 함께 묻혔습니다. 공신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조광조를 제거했고 다시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나뭇잎 한 장으로. 오부 진실은 언제 밝혀졌나? 조광조가 죽은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임종 직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나뭇잎 조작에 가담했다고. 그는 공신의 하인이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으로 꿀을 발라 벌레가 파먹게 만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조광조가 정말 억울하게 죽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광조는 이미 죽었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중종은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조광조를 믿지 못한 것을.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의 명예를 회복시켜줬습니다. 관직을 취소하고 시호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조광조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개혁도 중단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뭇잎 한 장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가짜 뉴스가 한 시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에필로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조광조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가요? 500년 전 이야기 같지 않죠? 지금과 똑같습니다. 가짜 뉴스, 조작된 증거, 여론 조작. 5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더 심합니다. 조광조 시대에는 나뭇잎 하나 조작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딥페이크 영상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조광조 시대에는 소문이 퍼지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SNS로 몇 초 만에 전국에 퍼집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 두려움, 분노, 호기심. 이것들을 자극하면 사람들은 쉽게 믿습니다. 검증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고 퍼뜨립니다. 조광조를 죽인 것은 나뭇잎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무비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SNS에서 자극적인 제목을 보면 클릭하시나요? 기사 본문은 안 읽고 제목만 보고 공유하시나요? 이거 진짜인가? 하고 검증해 보시나요? 아니면 다들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하시나요? 조심하세요. 당신도 조광조를 죽인 사람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극적인 것일수록 의심하세요. 충격, 경악, 믿을 수 없는. 이런 제목은 99% 낚시입니다. 진짜 중요한 뉴스는 조용합니다. 둘째, 출처를 확인하세요. 누가 이 정보를 만들었나요? 언론사인가요? 블로거인가요? 익명인가요? 출처가 불분명하면 믿지 마세요. 셋째, 교차 검증하세요. 한 곳에서만 나온 정보는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 정보만 믿으세요. 넷째, 타이밍을 생각하세요. 왜 하필 지금 이 정보가 나왔을까요? 누군가에게 유리한 타이밍인가요? 조광조 사건처럼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면 의심하세요. 다섯째,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것이 진짜인지 확실한가요? 만약 가짜라면 내가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조광조를 죽인 사람들처럼 500년 전 조광조는 외쳤습니다. 이것은 조작이다. 누군가 꿀을 발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으로 봤다고 해서 진실은 아닙니다. 사진으로 봤다고 해서 사실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검증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조광조는 검증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후에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정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500년 후에 그것은 가짜였구나 하고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검증하세요. 지금 의심하세요. 지금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벌레가 파먹은 나뭇잎도 조작이었습니다. 당신이 보는 영상도 사진도 뉴스도 조작일 수 있습니다. 조광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